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네. 오늘 갑작스럽게 불출마 선언을 하셨어요. 예. 어제까지만 해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다양한 본인의 얘기도 나누고 또 오늘 기사에도 나왔습니다만 여의도의 사무실도 마련해서 네. 이제 정확하게 대선 출정식을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피력했었는데 정말 말 그대로의 급작스러운 불출마 선언이에요. 네, 맞아요. 서울 민심 그 지지율 변화에서 봤을 때 떨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2위 지지율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갑작스럽게 오늘 발표를 했네요. 왜 근데 그랬을까요? 떨어지는 폭이 너무 컸죠. 실제로 양자 대결로 봤을 때도 기존의 반기문 사무총장이 가지고 있었던 표보다 훨씬 더 낮게 나왔고 네. 당장 내일이 대선이라면 누구에게 투표할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문재인 32.8%, 반기문 13.1%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네. 거의 반타작도 채 되지 않는 상황으로 떨어져 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결심들을 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 지지율보다는 제 생각에는 그 지지 그룹을 만들어내지 못한 게 가장 큰 패착인 것 같아요. 이게 아마 네. 촉발 원인은 이 사태에 뭐 여러 가지 뭐 생각이 있으셨겠지만 어제 그 개헌 그룹을 한번 만들어보자 예.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네. 원래는 그 새누리당 내 그 충청권 의원들이 반기문 총장을 따라서 나가서 그 탈당하려고 했던 뭐 그런 설이 돌았던 의원들이 10여 명 있었는데 가까이가 그렇죠.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했죠. 그분들이 어제 그 반기문 총장의 그 개헌 선언 이후에 입장을 정하셨어요. 반기문 네. 따라 나가지 않겠다라고 한 게 제 생각엔 요 사태 불출마 선언을 한 촉발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더 이상 이제 지지 그룹을 만들 공간이 없잖아요. 뭐 국민의당, 뭐 바른정당 다 뭐 까인 상태인데 네. 뭐 아무리 반기문 총장 뭐 20% 지지율 갖고 있더라도 그걸 뒷받침해 줄 만한 지지 그룹이 없는 상태에서는 뭐 세력을 만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대선 전국이 어쨌든 지금 빠르게 가고 있지만 지금 계속적으로 접촉을 하려고 했고 정당에 들어가려고 했고 뭐 여러 가지 시도들을 했잖아요. 근데 불과 3주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온질 첫 기자회견을 하고 뭐 다른 일정을 소화하고 했는데도 너무 빠른 결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게요. 뭐 네. 그리고 이분이 뭔가를 멈추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심지어는 아예 창당을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네. 행보까지 정치적으로 분석되게 네.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줬는데 돌연 이렇게 한 것은 다른 어떤 이유,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지율이 점차적으로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세력이 조금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보다 네. 훨씬 더 급작스러운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저는 그 중에 한 가지가 여러 가지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거에 대한 검증에 대한 두려움이 아닐까. 정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정말 의혹이 사실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렇죠. 그런 네. 것들이 실제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뭐 구속 사유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말 그대로 법률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들이 초래될 수 있는 것인데 그게 단순한 상황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분석을 했지만 뭐 형제간이나 자식 사촌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네. 대단한 이권 그리고 특히나 지금 박근혜 최순실 정국에서의 대한민국의 적폐의 모습을 거의 그대로 이 가정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와 염려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기자회견문에 그 내용들이 좀 담겨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분의 기자회견문을 보면 네. 좀 화가 많이 나 있구나라는 네.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네. 보통 이런 상황에서 그 대선 주자를 사퇴하는 분들의 어떤 그 정견 발표문을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말로 이렇게 뒷모습을 포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이분은 굉장히 날선 언어로 지금 네. 자기의 화난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어요. 이런 네. 문장이 있어요. 저의 순수한 애국심과 포부는 인격 살해에 가까운 음해와 각종 가짜 뉴스로 인해서 정치 교체 명분은 실종되면서 오히려 저 개인과 가족 그리고 제가 10년을 봉직했던 유엔의 명예에 큰 상처만 남기게 됨으로써 결국은 국민들에게 큰 누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네. 자기는 순수한 마음으로 애국심과 포부로 이게 뭐 구국의 결단을 내린 거였는데 세상이 날 몰라줬다 뭐 이런 분노의 표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뒷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 네. 일부 정치인들의 구태의연하고 편협한 이기주의적 태도도 지극히 실망스러웠고 네. 결국 이들과 함께 길을 가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자회견문에 담겼는데요. 사실 이게 포인트죠. 예, 네. 이렇게 기자회견을 쓴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상식적이지 않은 거죠. 예. 이분이 그 정치인으로서 좀 자질에 좀 그 몇 가지 의문이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네. 또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어떤 본인의 어떤 그 분노를 잘 조절하지 못하고 보통 정치인들이 기자들 앞에서 정색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사소한 그 질문일 수 있는데 그 질문을 부드럽게 받아넘기지 못하고 정색하던 그런 모습들 이번에 그 기자회견문에도 그런 모습이 좀 많이 비춰지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표현이 되게 와닿았거든요. 유아 독존식 태도였다. 뭐 그 정치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근데 저는 어쨌든 대선 후보라면 그런 자기가 이기기 위해서 어쨌든 자기의 정책을 밀고 나가는 그런 행보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한 이해조차 다 돼 있지 않은 사람 아닌가. 선거에 대한 아예 이해가 없는 표현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선거에 대한 이해도 네. 그렇지만 사실 이분에게 가장 우리가 염려하고 우려했던 것은 반정치 네. 그리고 정치 혐오라고 하는 것에 기생하는 정치인이라고 하는 거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실제로 정당을 선택하는 것에 대한 뭐 문제 제기를 할 때도 돈이 필요하니까 뭐 가야겠다라든지 아니면 기존의 정치라고 하는 것들이 다 적폐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했는데 네. 결국은 정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정치로 세상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것이 성립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근데 기존에는 그런 것들이 포장되고 가공돼서 먹혔을 수 있는데 이제는 시민들이 그 정도 수준 넘어섰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 반정치를 통한 정치의 한계라고 하는 네. 것들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좀 생각이 듭니다. 요 반정치 이 프레임이 이제 안 먹히는 이유가 있죠. 이미 그 안철수의 새정치에 그 정치 혐오에 편승한 그런 정치 세력에 대한 네. 이제 신뢰가 무너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그 국정농단 이후에 촛불 전국에서 대단히 많은 시민들이 각성을 했어요. 아, 이게 정치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네. 정치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뀔 수 있구나라고 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각성을 하셨는데 이분이 들어오셔서 반기문 총장이 처음으로 주장했던 슬로건이 정치 교체였거든요. 네. 근데 이분의 정치 교체 구호가 왜 정치 혐오적이었냐면 이분은 이렇게 바라본 거였어요. 그러니까 구태 정치, 한국의 그 구태 정치 때문에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지고 한국이 위기에 빠졌다. 이렇게 잘못 진단을 하신 거죠. 이게 네. 우리나라의 그 정치가 잘못돼가지고 최순실이 나타나고 뭐 박근혜가 조종당하고 이런 국정농단이 벌어졌던 게 아니잖아요. 이건 어떤 그 정상적인 정치 제도 틀 밖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마치 그 제도 정치의 문제로 치환시키면서 뭔가 자기는 뭐 다른 정치를 해보겠다. 여의도 정치가 아닌 다른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도모하셨는데 그게 이제 먹히지 않는 거죠. 자, 우리 이제 시사정비소에 맞게 정비를 조금씩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여튼 뭐 사퇴하신 거야 본인의 선택이니까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런 네. 결정이 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여론조사 분석이나 이런 것들 해봤을 때도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만 결국 문재인이라고 하는 그 후보가 거의 사실상 그 대세론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 이제 대세론에서는 2등 주자인 반기문이 중도 탈락했을 때 문재인에게는 어떤 상황이 좀 초래될까요? 사실 문재인 대표의 지지율은 뭐 반기문 총장의 지지율과 뭐 전혀 겹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대세론에는 뭐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영향을 받는 이제 후보들은 아무래도 이제 빅텐트를 주장했던 빅텐트에 네. 참가할 것으로 예상됐던 그 중도 내지는 뭐 범여권 주자들 이분들이 뭐 실질적인 타격을 입게 되겠죠. 근데 조금 다른 측면에서 보면 빅텐트 얘기 가기 전에 네.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가 경선이라고 하는 걸 해야 되는데 이번 설 민심에서 가장 크게 부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안희정이라고 하는 사람의 급상승이거든요. 그렇죠. 네. 실제 2, 3%대에서 설이 지나고 나서 거의 이제 10% 가까이 올라섰고 네. 이재명 시장과도 거의 동률이 된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여론조사에 따라서 오차 범위 이내에서는 엎치락뒤치락하는 상황까지 초래되고 있는데 네. 안희정 지사가 본인의 선거 공보물 비슷하게 이제 만든 거에 보면 네. 충청도가 키운 반기문 그리고 충청도를 키울 안희정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다시 네. 말하면 충청권에서의 맹주를 누가 차지할 네. 것이냐라고 하는 싸움을 막 해왔었는데 그 자리가 지금 이제 없어진 거잖아요. 네. 가장 수혜를 보는 당내에서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가장 수혜를 보는 사람은 안희정이 될 텐데 네. 이건 변수가 없을까요? 충청권에서 반기문을 지지하던 표가 안희정으로 쏠릴 거다. 이것도 그럴까요? 저는 이 반기문 지지자들하고 안희정 기본적으로 지지층이 전체 지지층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근데 네. 저는 일정 부분
안희정 지사 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제가 고향이 대전이거든요. 예. 근데 제가 들었던 당시의 민심이라고 할까요? 서울 민심은 정말 반기문과 오히려 안희정의 싸움이었다고 생각을 저는 문재인은 안중에 들거든요. 뒀다. 예, 충청에서는 그러니까 문재인이 대세론이니까 뭐 밀어줘야지 이런 말은 있기는 하지만 반기문이 사퇴를 하게 되면 안희정이 어쨌든 저는 득을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기본적인 네, 뭐 그게 충청권에서는. 전체가 다 오지는 네, 않겠지만 네, 충청표에서는 확실히 이점이 있지 않을까. 사실은 지금 이슈 중에 하나가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에서 결선 투표의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이 1등으로 경선을 통과할 거는 거의 기정사실화 됐는데 2등이 이재명이냐 안희정이냐라고 하는 이 싸움에서 누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게 초미의 관심이고 그렇죠. 그게 네. 변수의 아주 큰 폭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기문의 표를 흡수한 뭐 안희정이나 이재명 뭐 등 군소주자의 표 때문에 문재인의 과반 득표가 저지될 것이다. 저는 이거는 좀 과한 과반 예상이 투표까지는 아니더라도 결선 투표에서의 주자가 바뀔 수 있다. 아, 2, 라고 3등이 하는 바뀔 게- 수 있다. 그런 것은 충분히- 이재명에서 안희정으로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럴 여기서 수 있는 중요한 건 반기문의 표가 어떻게 갈 것이냐 그걸로만 봤을 때는 조금은 갈 수 있다라고 보는 우리 거죠. 당으로 오는 네. 표에서는 안희정으로 갈 확률, 얘는 문재인한테 네. 갈 확률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재명도 그렇고. 안희정으로 올 확률이 좀 높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편집장님 말씀하셨던 우리 당으로 오지 않는 표, 그리고 그 표는 이제 어디로 갈 것이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참 흥미진진한 네. 부분인 것 같아요. 뭐 일단 밖에 주자들 면면을 살펴보면 황교안 권한대행이 있고 뭐 안철수 의원 또 손학규 전 의원 뭐 이런 분들이 지금 계시는데 흔히 말하는 빅텐트 주자들이죠. 그렇죠. 예. 이것을 아마 본인들은 다 자기한테 올 거라고 기대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근데 보시나요? 일단 첫 번째는 누구한테 네. 가기 전에 빅텐트라고 하는 것에 대한 원 기둥이 지금 반기문인데, 네. 반기문과 안철수 두 개의 기둥인 거잖아요. 근데 안철수는 그 빅텐트로 뭔가를 해결하지 않겠다. 나는 자강론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주장했던 사람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군소주자들은 반기문을 통해서 그것이 중심이 되면 나머지 천막의 작은 깃발들을 모아서 우리가 합심해서 권한을 나눠 먹자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원 기둥이 사라진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네. 손학규를 중심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어떤 대항마가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상황에서 사실 말씀하셨던 그 많은 주자 중에 황교안을 제외하고는 네. 의미 있는 사람 자체가 지금 성립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 의미라는 건 지지율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 현재 네. 상황에서. 그렇죠. 지금은 무주공산의 상황이 된 거죠. 근데 무주공산이라고 하면 누군가 뛰쳐나와서 이 판을 장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그 장악할 만한 힘을 가진 말씀하신 구심점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저는 빅텐트 뭐 OX로 보자면 빅텐트는 칠 수 없다 쪽에 가까운 입장이고 그래서 결국에 저는 지리멸렬한 상태로 대선을 맞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합니다. 저는 그 점에서 국민의당의 선택을 잘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박지원이 어쨌든 그 구심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묘수를 내놓을지는 잘 모르겠고 거기서 김종인과 합심이 돼서 안철수를 밀거나 이렇게 됐을 때 국민의당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도 지켜볼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경우에도 빅텐트는 아니죠. 그러니까 빅텐트는 아니죠. 네, 안철수 그냥 국민의당으로 그렇죠. 몰릴 수 있다. 그 현재 지지율로 볼 때 뭐 안철수 플러스 손학규 플러스 뭐 유승민 바른정당까지 해도 이거는 이제 그건 이제 스몰 정당이죠. 안철수 대표가 말하고 있는 네. 내가 1대1로 붙으면 문재인과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유승민이든 바른정당에 있는 의원들 이런 사람들을 다 다 모아서 정리시키고 자기가 문재인과 1대1로 붙으면 이길 수 있는 이유가 100가지도 넘는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네. 거잖아요. 저는 그 가정 하에서 그 지지율의 합이 저는 빅텐트가 아니라 스몰 텐트라고 보는 게 그렇게 하더라도. 네. 네. 실제 뭐 지금 여론조사 지표도 뭐 그렇게 그렇죠. 나오고 네. 있는 건 사실이죠. 저는 그리고 그 20% 가까웠던 반기문 지지층의 대부분은 저는 뭐 무효표, 기권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왜냐면 이분들은 반기문 지지층의 상당수는 네. 정치 혐오 계층이었거든요. 무당층 네. 정치 혐오 계층이었는데 이분들이 지금 구심점이 날아간 상태에서 차선을 뭐 선택하려고 할까요? 저는 뭐 상당 부분이 그냥 뭐 좀 기권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여기는 뭐 특별히 보수라고 하는 가치를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런 것을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여론의 향배들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황교안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오늘 검색어를 보니까
결국 이제 사퇴를 하니까 반기문이 1위, 그리고 황교안이 2위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네. 결국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여론에서도 그럼 황교안이 어떻게 한다는 거지?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 관심으로 떠오른 거예요. 네. 자, 이 상황은 황교안의 지금 속내는 어떨까요? 지금 임명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네. 깜짝 놀랄 후보를 공개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황교안일 확률이 굉장히 높았던 네.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사실은 그 말을 하시고 다음 날 얘기를 했어요. 황교안도 우리의 주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죠. 저는 그리고 나서 임명진 위원장 그 말 다음 날, 그 발언한 다음 날 반기문 총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촛불 혐오 발언을 했어요. 촛불이 네. 변질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 듣고, 그럼 혹시 임명진 위원장이 생각했던 후보가 반기문인가라는 저는 생각을 잠깐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또 사퇴를 한 거 보니 황교안 대행이 한숨 돌리지 않았을까. 더 욕심을 부릴 것 같아요. 어쨌든 그 황교안 권한대행이 네, 먼저 저는 자신이, 이분이 네. 어떻게 갈 것인가 보다 어떻게 해야 된다를 좀 얘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이 어떻게 지금 해야 된다? 그렇죠. 이분이 지금 권한대행 대통령 탄핵을 대기 중인 네. 지금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네. 근데 이 지금 뭐 행정부 수반으로서 이 대행의 입장을 중책을 수행하시면서 또 다른 한편에서는 지금 대권 주자로서 지금 네. 행보도 병행하고 있잖아요. 네. 이 병행하고 있는 두 가지 지금 일들이 이게 뭐 이 양립 가능한 것들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도 되나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네, 상식의 문제로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인데 네. 지금 사실 그 공직자가 선거에 본인의 직책을 이용하거나 활용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선거법 위반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어찌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당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때 이제 사람들이 얘기한 이유는 탄핵의 대상 사유가 된다고 한 것은 대통령으로서 이 정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표출한 것. 네. 그것이 탄핵 사유라고 제시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지금 황교안 총리는 아예 선거운동을 해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권한대행이라고 하는 상황이 있는 상태에서 네. 진짜 이 나라의 어려움과 이 걱정들을 안고 있다면 그리고 사실 자기가 탄핵당한 대통령 시절에도 총리를 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국무위원으로서. 국정농단의 책임이 그렇죠. 있는 그러면 사람이죠. 마지막으로서의 국가에 대한 헌신과 봉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 네. 황교안 권한대행이 만약에 물러나면 차기는 경제부총리한테 넘겨줄 텐데 네. 그러면 대통령 권한대행 겸 대대행이죠. 네, 그리고 총리 권한대행 겸 그렇죠. 네. 그다음에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긴 이름을 갖는 사람에게 넘겨서 네. 막 하게 되는 일이 초래될 텐데 과연 그게 온당한 일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진짜 공직자로서 한번 반성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죠. 지금의 하고 있는 정도의 행보도 정말 나쁜 일이에요. 네. 이런 예가 사실 이제 고건 총리의 상황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2006년에 권한대행을 그렇죠. 맡았던 고건 총리의 사례가 있죠. 그때도 탄핵되고 막 이런 측면이 있을 때 그러면 대항마로 고건 총리가 권한대행자니까 힘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고건 총리가 사퇴 선언문을 하면서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조금 길긴 한데 그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말씀 드립니다. 저는 본래 정치권 밖에 있던 사람입니다. 탄핵 정국의 국가 위기관리를 끝으로 평생 공복의 생활을 마감하려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않게 과분한 국민 지지를 받게 되어 그 기대에 부응하는 역할을 모색하여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1년 가까이 나름대로 상생의 정치를 찾아 진력해왔습니다. 그러나 대결적 정치 구조 앞에서 저의 역량이 너무나 부족함을 통감합니다. 저의 활동의 성과가 당초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는 여론의 평가를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동안 저는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저의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누차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대선의 해를 여는 새해 첫 달, 지금이 그 적절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깊은 고뇌 끝에 저는 제17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오늘부터 정치 활동을 접기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제게 베풀어 주신 국민 여러분의 사랑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송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네. 보다 훌륭한 분이 나라의 조타수가 되어 하루빨리 국민 통합을 이루고 나라의 희망을 찾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딱 요게 지금 시점에 반기문 총장이 사퇴문으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쓰면 적합할 법한 사퇴문이에요. 예. 지금 반기문 총장의 사퇴문은 너무 격앙돼 있어요. 이거 몇 년 아마 한 다음 주쯤에 이걸 다시 보시면 굉장히 이불킥. 예, 이불킥도 하시고 굉장히 후회하시지 않을까, 흑역사로 남지 않을까. 이렇게 좀 불친절하고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날이 서 있는 사퇴문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근데 이게 네. 반기문 총장에게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황교안 총리가 곱씹어서 그렇죠. 고민해봐야 될 그렇죠. 선언문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황교안 총리가 딱 지금 이 시점에서 그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갖다 쓸 수 있는 사퇴문인 것 같아. 그렇죠. 이분도 그러니까 12월 선거를 기점으로 했을 때도 자기가 생각해봤을 때 1월 정도에는 사퇴 선언을 해주는 것이 그래서 나머지 공직에 제대로 봉착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황교안 총리는 뭐 두세 달도 채 남지 않은 대선의 국면에서도 이게 원래 공직선거법상 90일 전에 사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미 늦었어요. 예, 물론 보궐선거기 때문에 조금 더 지연시킬 수는 있습니다만 법의 원 취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공직자가 공직을 가지고 있는 그 권한을 남용해서 선거에 악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기본적인 모토인 것인데 이미 남용하고 있죠. 남용하고 있는 네. 것이죠. 예. 기자회견도 하고 트럼프랑 통화하는 것도 사실상 이거 뭐 정치 행위라고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는 이 반기문 총장이 한국에 들어온 지 3주가 됐는데 정말 잘한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오늘 딱 하나 잘한 일이 생겼어. 빨리 결정한 거. 반기문 총장 3주 동안 통틀어서 딱 하나 잘한 게 오늘 사퇴 결정이라고 생각하고요. 황교안 대행이 요걸 보고 자신의 행보를 좀 신중하게 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불과 근데, 지난주에 네. 또 한 분이 또 대선 주자가 사퇴를 하셨잖아요. 음, 그분이 굉장히 아름다운 뒷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오히려 사퇴 이후에 굉장히 그 존재감이 부각됐어요. 박원순 서울시장님. 한 분만 하시지 않았어요. 원희룡 지사도 불출마 그분 선언하셨어요. 네. 저는 왜 몰랐죠? 언제 했나요? 그래요. 아무튼 그 두 분이 사퇴하셨네요. 네. 그 박원순 시장님 사퇴했을 때 그 분위기와 오늘 이 반기문 총장님 사퇴했을 때 분위기가 사뭇 다른 것 같아. 이미 뭐 여러 당의 논평이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고 여론도 그다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사실 네. 이제 국민의당은 어차피 반기문 총장에겐 샷다가 내려졌다라고 네. 선언했던 거고, 국민의당 말고 이제 바른정당과 새누리당은 약간 네. 간을 보고 있던 상황이란 말이에요. 혹시 두 당은 논평이 나왔나요? 두 당이 지금 민주당 논평은 나왔네요. 네. 국민의당이랑 두 군데만 나왔죠, 지금. 지금 네. 그러면 지금 나머지 실시간 두 당은 가볼까요? 머리가 아픈 상황인가 보네요. 네. 예. 뭐 기본적으로는 반기지 않을까요? 네. 뭐 바른정당에서도 불출마 아쉽지만 정치 교체의 뜻을 받들겠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걸 계승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어떤 정도의 언지를 준 것 같은데, 네. 그러더라도 사실 반기문 총장 입장에서 가장 좋은 모습이라고 했다면 네. 본인이 나중에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좀 인정받는 정치 원로로서 살려고 했다면 멋지게 누군가의 손을 하나라도 잡아줬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그 마지막 기회조차 스스로 화에 못 이겨서 네. 분에 못 이겨서 그조차도 지금 포기해버린 상태가 됐는데 네. 새누리당 논평이 나왔어요. 예. 네. 그래도 새누리당이 제일 반기문 총장님한테 의리가 있네요. 다른 정당이 굉장히 시큰둥한 아주 의례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새누리당은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마음이다. 뭐 이렇게 밝혔어요. 그래도 그러니까 이분이 간을 여기저기 보시지 말고 일로 가셨어야 돼. 그랬으면 환영을 받으셨을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으로. 예. 여튼 이렇게 저희가 속보로 현재 반기문 총장에 대한 상황들을 분석해 드렸는데, 사실 뭐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들은 여러 가지 여론조사의 추이가 좀 나와 보고 네. 또 각 당의 주자들의 입장들이 나오고 나면 저희가 더 그것을 깊이 있게 분석해 드리고 정비해 드리는 상황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저는 이런 얘기 좀 네. 덧붙이고 싶어요. 이게 반기문 총장님이 3주 천하로 끝났어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실패로 끝이 났나를 생각해보면,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국민들이 정치 혐오에 편승하고자 하는 정치인을 더 이상 이제 승인하지 않는다는 게 증명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아주, 어떻게 보면 길게 보면 우리 정치사에서 좀 좋은 선례로 남지 않을까. 왜냐면 이런 분들은 계속 나옵니다. 4년, 5년 네. 주기마다 총선 때, 대선 때, 어떻게 우리나라의 국민, 굉장히 정치 혐오, 정치 불신, 정서가 팽배해 있잖아요. 요런 걸 정치적으로 잘 활용해서 어떤 나의 정치적 이득을 한번 취해보고자 하는 정치인들이 주기적으로 나왔어요. 저는 근데 그 부분에서 좀 짚고 싶은 게 네. 정말 이 사람이 정치 혐오에 대해서 기대어서 나왔을까라는 저는 새누리당과 보수 세력의 지지를 얻어서 나온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정치 혐오라고 볼 수 있을까? 근데 그것도 어중간하게 걸쳐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태극기를 지금 흔들고 계시는 그분들의 지지율을 받기 때문에 정치 혐오만으로만 그분들의 볼 수 지지는 있을까? 황교안한테 가 있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저는 반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반기문 총장에게 네. 그것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여지는 저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긴 네. 하는데 후보로 확정이 되면 좀 달라질 수 네. 있겠지만 지금 그것이 지지 기반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네. 있어 보이고요. 여기 한 분이 이렇게 글을 써주셨네요. 사퇴라고 말하면 안 된다. 네. 불출마 불출마 선언한 그렇죠. 거다. 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